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산해양 신도시터 조성공사가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산해양 신도시는 창원시의 대표적인 대형 개발 사업이자 마산 지역 발전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순조롭게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산해양 신도시의 현 주소를 집중 점검을 해보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창원방송 추원국이 마련한 특별 토론. 오늘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창원 제2부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 물생명 시민연대 허정도 대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 이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창원시가 지난 8월 23일 정부에 해양 신도시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민간 사업자 유치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먼저 해양 신도시의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마산해양 신도시 조성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산항 개발과 네.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3년 12월에 해양수산부와 구 마산시 간에 협약 체결이 시작됨으로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2년에 시작되어서 공정이 약 한 70% 정도의 공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2019년에 완료될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과 또 국비 지원의 어려움 등등 해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뜻을 한데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허정도 대표님,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었죠? 네. 네. 해양 신도시는 마산만 네. 한복판에 떠 있는 섬 아니겠습니까? 해양 신도시를 생각할 때 마산만 수질이 나빠지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이 가능한데요. 불행히도 해양 신도시 매립을 하고 난 이후부터 마산만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의 건의를 무시한 해양수산부나 창원시 또 사업자의 어떤 고집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네. 이찬원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먼저 마산해양 신도시 사업의 그 경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국가 항만기본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항만법에 따라서 10년마다 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2011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1년 당시 2020년 예상 물동량을 3,600만, 컨테이너는 53만 8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016년에 마지막으로, 작년에 마지막으로 네. 수정된 숫자는 계획입니다. 수정된 숫자는 계획 자체가 약 1,600만, 또 컨테이너는 2만 천, 4%로 줄었습니다. 컨테이너 물량을. 네. 그래서 이 물량은 이렇게 계획은 줄고 있는데 사실은 준설토사는 처음 계획했던 기준으로 만들게 됐기 때문에 네. 저렇게 큰 화면에서 본 인공섬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송순호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부 출신의 관료들 네.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제 건설업자들 이분들을 통틀어서 해피아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 해피아와 도시개발 사업의 목마른 또 정치적 성과에 급급했던 시장을 두었던 내 마산시의 이해관계가 맞아져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애초에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상당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포신항은 인근에 있는 부상신항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중복성 문제, 그리고 물동량 확보에 대한 문제, 또 해양신도시는 수질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었었고 원도심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네.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해수부와 마산시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뭐 눈도 하나 끔찍하지 않았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일전 독선 행정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이 두 사업 모두가 애초의 목적을 좀 못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천억의 혈세를 지금 지원이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혈세로 보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수부 그리고 해피와 마산시 그러니까 이거 정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3년부터 협약을 시작을 해서 마산해양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한 14년 정도 됐어요. 부시장님,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2019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3,400억 원을 투입해서 64만 2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한 19만 4천 평 정도의 복합도시 용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전체 사업비 3,400억 원 중에 2,300억 원은 투입이 되었고 2019년까지 1,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공정은 호안 축조와 준설도 투기는 2015년까지 완료가 되었었고 또 그리고 연약지반 개량 공정은 올해 6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2019년까지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조성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아직 뭐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뭐 마산해양 신도시는 가포신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포신항 때문에 인공섬이 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그 일간 신문에 이렇게 예. 게재된 그림들인데요. 네. 위에 이렇게 책 표지가 5개가 있어요. 이 책 표지는 모두 마산항의 물동량과 관련한 보고서입니다. 네. 정부 기관이거나 국책 연구기관에서 만든 책들이에요. 예. 여기서 나와 있는 마산항 물동량을 도표로 그린 것이 아래 그림입니다. 칼라로 초록색,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네. 이 책에서 제시한 마산 물동량 예측 추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검은 선이 있어요. 이것이 실제 마산항의 물동량입니다. 네. 마산 해양항만청에서 밝힌 자료입니다. 예. 그런데 제일 처음에 가포신항을 조성할 때에 이런 물동량으로 될 것이라는 전제로 네. 가포신항을 조성했고 저 해양신도시는 가포신항을 조성하면은 저기 큰 배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네. 수심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심 확보를 하려면은 준설을 해야 되고 그 준설토를 버릴 곳이 없기 때문에 준설토를 받을 곳을 옛 마산시가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해양신도시이기 때문에 마치 저것은 인간관계로 보면 해양신도시는 가포신항의 사생아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못 태어난 거죠. 네. 가포신항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그대로 빗나갔습니다. 또 부산신항과 이제 기능이 중복이 되고 있고 또 수요 예측도 잘못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송 의원님 물동량이 좀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동량의 잘못된 그 수요 예측이 사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국민 사기극의 저는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할 말이 많은 부분인데요. 해양수산부에서는 분명하게 2020년도경이면 가포신항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53만 8천 TU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그렇죠. 그 근거에 의해서 가포신항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2016년 기준으로 보면 그 예측치의 3% 수준인 1만 6천, 그러니까 54만 대 1만 6천인 거예요. 이 정도밖에 물동량이 확보됐다는 것은 완전 코미디 같은 일이 난 거잖아요. 네. 이 물동량의 예측을 누가 했냐면 해양수산부, 그것도 국책연구기관에서 한 거예요. 예. 이렇게 물동량의 차이가 많이 난 것을 토대로 해서 가포신항을 추진한 것은 그건 말하면 이제 사기극이다 저는 너저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그런데 그 컨테이너를 옮기는 크레인이 2대가 있었는데 이게 물동량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중순경에 쉽게 말하면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양기를 네. 팔고 나면 결국은 가포신항이 본래 컨테이너 전용 무드로 만들었는데
그 컨테이너 준용 부대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다목적 부도로 바꾸고 물동량도 애초에 계획했던 4% 수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3만에서 이제 2만 1,000 TU로 이렇게 목표 계획을 수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 계획 수정되면 그거에 대한 운영비나 사업비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이것들 여전히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 헬스를 먹는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마산신항 항로 준설 때 나온 흙으로 마산 해양 신도시 인공섬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섬 규모가 사업 초기보다 그래도 규모가 줄었죠?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 예, 그렇게 줄은 이유는 예. 사실은 항로 준설할 때 네. 수심 깊이를 처음에 13m 하기로 했는데 12.5m로 0.5m 줄였습니다. 예. 0.5m의 효과가 34만 평에서 19만 평으로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 그때 12m로 줄였으면 0.5m를 더 줄이면 19만 평이 아니고 한 10만 평 정도. 또 더 줄였으면 더 작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10년 이 문제 때문에 그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동량도 예측한 것만큼 안 나왔거든요. 네. 그때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해서 준설 토투기를 아예 없애든지 네. 아니면 더 줄이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매립을 했으면 네. 비용도 줄고 이런 문제에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인공섬 기반 조성 공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될 텐데요. 친환경 저밀도로 개발한다는 창원시의 계획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2016년과 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복합개발 공모 시에 우리 시가 원하는 개발 방향이 네. 해양 신도시를 문화 그리고 관광, 예. 해양 내재의 중심 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 우리 구도심과 상충에 우리가 있는 시설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예. 우리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민간 개발로 추진될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 시설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시설의 공급 비율을 35% 내외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보통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보다 훨씬 공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네. 저밀도 친환경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것입니다. 네. 허 대표님, 개발시설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창원시 생각은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3,4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공공개발을 하고 싶어도 그 돈을 확보할 수 없으면 민간에게 땅을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다가 특히 이 가포신항은 국책사업이지만 해양신도시는 창원시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정부가 돈을 지원해 줄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하나의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린 것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네. 지금 당선이 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산에 와서 유세를 할 때 이 네. 내용을 잘 파악하고 정확히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법을 아주 합리적으로 제시했어요. 그 해법은 뭐냐 하면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전 과정을 네. 재평가해서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네. 이렇게 공공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네. 재평가 우선하고 그 재평가를 해보면 당연히 해수의 문제가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그때 네. 정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해법은 거기서 찾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여러 가지 개발 방향,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 인공섬 토지 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공익을 위한 시설이 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공익 시설이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네. 제 생각으로는
이 인공섬이 녹색섬이 돼야 된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에너지 제로섬. 그래서 좀 수목이 좀 많이 있고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 전시장이나 판매장 또는 뭐 스마트 그리드, 네. 에너지 저장 시설, 요즘 그 기후변화 시대에 많이 추진하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국가 정책에도 맞고 네. 오히려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송순호 의원은 그동안에 해양 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창원시의 지금 사업 방향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창원시가 예를 들면 해양 신도시에 이제 고밀도로 하지 않겠다라는 방향성은 뭐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고밀도로 하지 않으려면 이게 민간 유치를 해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민간이 유치한다는 말은 뭐냐면 민간이 거기에 어떤 시설을 투자해서 수익성이 나야 민간이 들어올 텐데 네. 이것을 과도하게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규제를 해버리면 그 민간이 투자한 수익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창원시가 바라보는 것과 민간이 바라보는 것이 합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창원시에 그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네. 이 사업은 재정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 네. 그래서 당장은 쉽게 말하면 재원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네. 향후 미래를 보면 마산 해양 신도시에 투자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사업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몇 년 걸리겠는데 사업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 문제 좀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창원시에서 민간 개발 사업자를 공모를 했는데 예. 2번 했는데 다 무산이 됐어요. 예.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해와 올해에 2차례에 걸쳐서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예. 1차 공모는 약 9개월간의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약 9개월간의 협상을 진행을 하였는데 대규모의 주거시설을 약 3,875세대의 예. 대규모의 주거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협상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공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또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행히 1개의 업체가 응모를 하였는데 그 사업 계획은 우리 시가 원하는 관광과 문화에 맞추어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시가 원하는 공모 요건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2차례 사업 대상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우리 마산시의 어떤 가치와 마산만의 가치와 또 그리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향후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네. 접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영주택과의 협상 결렬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아주 크게 반겼습니다. 인공섬이 아파트 숲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송 의원님, 만약에 매립과 기반 조성에 들어간 투자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수하지 못하면 창원시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생기겠죠. 예. 그 재정 부담이 생기면 창원시가 또 해양 신도시 말고도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많이 있죠, 지금. 기반 조성도 해야 예, 되고 예. 또 주민 피력 사업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일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조금 한 2, 3년 정도 저희들이 좀 허리띠를 졸라매면 이게 재정 사업으로도 가능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네. 근거가 뭐냐면 2016년도 저희들이 회계 결산을 해보니까요. 순식의 잉여금, 그러니까 이제 창원시가 2016년 동안 세금을 걷어서 안 쓰고 남은 돈이 네. 4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2016년에 특별하게 좀 많이 생긴 요인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순식의 잉여금이 4천억이 남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4,300억 다 투입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한꺼번에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이제 그럴 수는 없는 처지니까 한 2, 3년 내지는 정말 길게 보면 한 5년 정도에 좀 나누어서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재정 사업을 투입해서라도 충분히 좀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 50년 내지 100년 후를 생각한다면 또 마산의 미래를 또 생각한다면 주거 또는 상업시를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네. 어떤 에너지 제로 섬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게 보면 대규모 이제 해양공원이라든지 또 스포츠 센터, 그다음 박물관, 각종 공공기관들 유치하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거에 대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
국비 확보와 도비 확보의 전력을 다한다면 네. 충분하게 재정 사업으로도 이 사업을 하더라도 네. 마산시가 저는 창원시가 저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간 사업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수익성 아닙니까? 수익성보다 공익 개발을 강조하다 보면은 민간 사업자가 나서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이 민간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 상당히 어렵겠죠. 지금 공익 추구를 하면 민간 사업자 선정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송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재정 사업을 하면서 국비 지원도 받고 네. 시 자체에서도 예산을 투입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좋은 이런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세계에서 유일한 이런 인공섬, 녹색섬이 조성이 되면 네. 오히려 주위에 부동산 값도 올라가고 예. 더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나오고 네. 또 아마 창원 방문의회가 내년이지 않습니까? 예. 뭐 물론 내년에 완공되지는 않지만은 향후 상당히 많은 관광 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비도 확보하고 민간 사업자도 선정을 해서 투트랙을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허 대표는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우리가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최근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와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난 뒤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께서 장관의 지적에 따라 저 항만을 자동차 등 다른 물류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네. 이런 이제 답을 한 걸 제가 언론에서 보았거든요. 예. 그거와 관련해서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위에 사진은 저 항만 착공할 때의 착공식 장면입니다. 보면은 컨테이너 부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건 애당초 일반 자파 부두가 아닙니다. 자파 부두가 아니라면서 시민들에게 설득시켰어요. 컨테이너 부두로 되면은 수익도 좋고 환경도 많이 해치지 않는다고. 그런 것은 모두 없어지고 지금 와서 문제되니까 일반 자파 부두로 하겠다는 아무 해명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고요. 특히 이것도 뭐 보도된 거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저 가포신항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예요. 초대 사장, 2대 사장, 3대 사장. 옆에 이분들이 경력을 보면 전부 해수부 간부들입니다. 왜 이런 엉터리 사업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퇴직한 사람이 여기 와서 사장을 했는가? 이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래서 회피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 이런 점에서 이 모든 중심에서 책임져야 될 주체는 정부다. 그렇다면 해양 신도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창원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형태든 결단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창원시는 공모 방식을 조금 바꿔서라도 민간 사업자를 지금 유치할 계획인 거죠? 네.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정부에 재정 지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건의 내용을 알려주시죠. 예, 저희 시에서는 뭐 어떠한 방식을 찾든지 간에 민간 투자자를 계속해서 찾을 겁니다. 예. 그리고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23일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다가 마산 해양 신도시 조성 사업비 3천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시장님 명의의 건의서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예. 이 전체 사업비 3,400억 중에서 준설도 투기장 조성 비용이 1,500억 원, 그리고 상부청인 해양 친수공간 조성비가 1,500억 원, 이렇게 해서 합쳐서 3,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네. 지난 8월 19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마산만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자료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뭐 재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 가능합니까?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로는 도시개발법에 따르면은 뭐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인공섬이 그 항만법에 의한 국가의 항만 기본 계획에서 차지를 갖고 왔고 예. 또
이 기회에 이런 인공섬을 더 나은 방향으로 네. 개발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최근에 수정한 그 항만 기본 계획이 2016년 작년입니다. 네. 그럼 국가 계획이 수정이 됐으면 인공섬 계획이나 계약도 좀 다시 네. 협약 변경도 하고 예.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허 대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마산 해양 신도시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송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현재의 이제 도시개발법이나 네. 항만법에 근거를 하면 사실은 이제 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이 받기 굉장히 희박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게 정치적 문제인 거죠. 문 대통령이 분명 후보 시절에 마산에 와서 분명히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에 대한 재평가를 하겠다. 그 재평가를 통해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네. 그 의미에 대한 워딩은 사실은 뭐냐면 어떤 정부가 뭐 가오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은 곧 국비 지원을 저는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네. 창원시에서 증명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 사업의 정책 실패를 정부에서 인정한다고 하면 네. 저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요거는 우리 시에서는 사실 이걸 자꾸 이제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해서 복합 개발 형식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전제가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것은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해양신도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네. 아까 해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달려드는 그 업체도 없을 뿐더러 또 그렇게 개발하다 보면 그게 고밀도로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재정 사업을 통해서 네. 이게 시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시가 어떤 몇 프로의 그림을 그려서 적어도 최소화, 주거나 상업시설 최소화하고 이 공간을 그냥 창원시가 직접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됩니다. 네. 그 분양을 통하면 적어도 뭐 한 1,000억 정도의 뭐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모든 것을 민간에게 맡겨버리면 저는 그 그림 자체가 고밀도로 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있을지 네. 이전의 의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 개발이 아니고 시가 재정 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가포신항 같은 경우에 부산신항과 기능이 중복돼 있고 시효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저희들은 대통령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네. 해수부 장관께서 감사원에 네. 감사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시민사회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감사원에서 전 과정을 감사해 보면 네. 잘잘못이 드러날 것이고 그에 따라 응당한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의 이 독자적인 사업에 관해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지 이게 좀 미지수인데 국비 지원을 통한 재정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지금 의견이 있습니다. 재정 사업 전환 가능성은 유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유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해양 신도시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 많은 예산을 단기에 조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네. 이렇게 많은 예산을 12부담만으로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드리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처를 방문을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들도 해왔었고 또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3일에 국비 지원 요청의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당초 해양수산부와 마산시 간에 체결한 협약 내용이 네. 결국 지자체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하고 조성된 토지를 소유한다라고 된 이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는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다소 부족하다. 그래서 국비 지원하기는 어렵다 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 입장은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네.
또 이 해양 신도시를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고 네. 그와 동시에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매립이 현재 한 7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걷어낼 수도 없고, 예. 저걸 이제 마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역시 그것도 뭐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우리 그 창원시장께서는 중앙 정치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라 인맥도 상당히 이럴 때 좀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 아니냐, 뭐 이런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마산해양 신도시의 진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는 특별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 신도시를 통해서 창원시를 세계적인 친환경 해양 항만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이런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질이 뒷받침되지 않는 해양 항만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로 인해서 수질이 좀 많이 나아졌나요, 이 교수님? 예, 수질이 쭉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인공섬이 들어오면서 네. 사실은 큰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창원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 마산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물때가 바뀌면 도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바다는 해수 유동이 아주 미약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일종의 그 침전 탱크 역할을 하는데 이 도섬 안에 이만 쳐다볼 때 이 면적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방제 언덕 때문에 또 매립이 일어났고 해서 네. 사실은 자정 정화 환경 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수로가 만들어지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던 아주 투명한 바다가 지금은 상당히 그 퇴적물부터 해서 오염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그 구체적인 원인은 앞으로 더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면서 밝혀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인공섬과 부두 사이의 바닷물의 그 유입이라든지 움직임이 좀 둔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예. 그 작년도에 해양수산부가 그 전국에 있는 해안 네. 그 해수면 조사를 해가지고 오염도 측정을 했어요. 전국에 417개 지점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2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4등급, 거의 4등급이면 그 생태학적으로 쓸 수 없는 바다인데 4등급이 나온 곳이 전국에 8군데인데 그중에 2군데가 마산만이었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해양신도시 앞에 있는 그 수로형 포켓 네. 거기였습니다. 네. 거기는 지금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썰물 때 되면 물이 빠져야 되는데 이 입구와 출구가 좁기 때문에 썰물 때 물이 빠지기도 전에 다시 밀물기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고인 물이 나가질 못한다는 그런 이제 그 지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쪽에서 도시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연결이 되는데 네. 그 위쪽에 보면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네. 근데 재개발 지역은 우호수 분리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하필이면 우수와 오수가 그냥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생명의 바다로 가려고 하던 마산만이 다시 죽음의 바다로 간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정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뭐 해양신도시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물이 썩어 있는데 예. 정말 그 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예. 나름대로 뭐 창원시에서 수질 관리를 위해서 애쓰고는 있는데 송 의원님이 뭐 통합적인 연안 관리 뭐 이런 TF팀 같은 걸 구성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히 좀 구성해야 한다 보고요. 네. 그 사실은 이제 그 해양신도시와 이제 육지 사이에 있는 그 포켓형 예. 거기에 대한 수질 오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마산만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 있는다 하더라도
바다가 오염돼 있으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많은 행정력을 전 집중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해양수산국이 있긴 하지만 해양수산국 내에 연암오염과 연안을 관리하는 특별한 부서를 신설해야 되고 네. 이 부서에서 사실은 그 마산만의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 하루마다 체크해가는 이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 봐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네. 꼭 수질 문제를 잡는 부서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질 개선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산만을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부시장님, 지금 전문가분들,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우리 시는 그 마산만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같이 공감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수질 오염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공섬으로 인해서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리 전문가들이나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고, 또 우리 수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덕동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배수되는 우리 방류 수질이 분명히 법적 기준치보다는 훨씬 낮은 네. 그런 시설로 배출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 네. 또 함께 또 처리되어야 할 음식물 쓰레기 폐수 같은 경우도 부하량을 저감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네. 방류 수질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 섭지에 해수유통 경로를 만들고 해양 신도시에 인공 섭지나 해수유통 경로를 만들어서 또 한다는 그런 것들도 대안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미 수심도 9m 나름대로의 토사도 반입이 다 완료가 된 이런 사업을 다시 인공 마산해양 신도시 내로 네. 또 개설을 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송순 의원님하고 말씀하신 대로 연안 오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로 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통해서 꼭 연안 오염 관리를 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로 하다면은 우리 시에서는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과 함께 전반적인 마산만 개발 방향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해양 관광 이 프로젝트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래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해양 레저 시설 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도 네. 지금 현재 마산 해양 신도시를 포함한 약 7개의 해양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산권과 진해권으로 나누어지는데 마산권에서 보면은 우리 마산 해양 신도시와 또 마산 마리나 항만, 그리고 서항지구 진수공간, 마산 로봇랜드, 그리고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해 권역에서는 명동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하고, 그 다음에 웅동 복합 관광 레저 단지 조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마산권만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리나 항만은 사업 의향자가 벌써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 주체인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네. 그다음에 서항지구 진수공간은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가지고 약 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2020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마산 로봇랜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봇 기술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핵심 관광시설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2019년에 완료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산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천혜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특화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게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자와 함께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네. 송순호 의원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창원에서 지금 해양 관광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해양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 이제 통합되기 전에 마산과 진해 지역에서 각각 추진해오던 사업들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통합의 이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을 했다면 저는 중복 투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통합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행정 효율성도 있지만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이유도 통합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리나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해와 마산 지역에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마리나 사업과 관련된 수요가 그 정도로 창출될지 이렇게 우려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부산 해양강 단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환경단체는 여기에서 뭐 수질에 대한 문제, 그다음 또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 이것들 보고를 위해서 충분하게 이것을 백지화하라는 요구들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행된 사업이긴 하지만 네. 이것들도 역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시민사회 단체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령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창원시가 저는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해양 관광 사업이 많이 있는데 허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업을 좀 친환경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생태계 훼손이 없이. 다른 것보다도 해양 관광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요트 등 또 그 해양 리조트 등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모두 물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핵심인 수질이 나빠지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해양 관광 사업을 생각하기 전에 네. 우선 그건 뒤로 좀 밀쳐놓고 네. 마산만 수질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먼저 매달려야 됩니다. 수질이 살려지고 난 뒤에 관광 사업이 있는 것이죠. 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찬원 교수님도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까 그 조직 개편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해양 관광, 해양 개발 사업, 네. 그리고 해양 수산 이게 지금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연안 바다 이용하면서 네. 건강한 생태계 없이는 이게 다 그 불가능한 이런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통합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안오염 총량 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 그 과는 주로 육지에 있는 환경을 다룹니다. 예. 그래서 또 해양 환경하고는 좀 격차가 있죠.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그 해양 환경을 담당하고 통합할 수 있는 예.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창원시가 발전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당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부터 해주시죠.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해양 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우선은 가포 신항 건설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감사, 그다음 평가와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누구든 간에 저는 중앙정부가 되었던 마산시가 예전에 마산시니까 지금 창원시가 되었던 간에 누구든 그 책임을 감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가포 신항과 해양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그 창원시, 또 아이포터, 또 시민사회 등과 같이 하는 좀 협의기구를 좀 구성을 해서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방안을 좀 마련하고 네. 그 대책이 마련된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공동 노력하겠다라는 정치적 합의들이 저는 우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제가 좀 들면 현 정부 들어서는 사실 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같은 경우는 뭐 몇 조의 사업이 들어가는 것들도 중단을 하고 이게 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창원시 행정도 정말 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대책을 마련한다면 이 사업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찬원 교수님이 보기에는 이 해양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때까지 추진된 그 방향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갈 게 아니죠.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됐으면 좀 방향을 전환하든지 그 길로 안 가야 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네. 그걸 위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수차례 해수부에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같이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해수부와 창원시와 또 지역 전문가 단체 같이 모여서 그 방향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정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때 명성이 높았던 도시 마산의 그 쇠락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걱정들 하던 차에 네. 해양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저것이 마산을 살릴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 해양 신도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깊은 수렁에 더 빠지게 될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공적인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공공적 용도로 사용이 되면 마산이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100% 민자가 들어와 가지고 난개발이 되었을 경우는 마산은 돌이킬 수 없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해답을 찾아가는 데는 몇몇 사람들의 정치인이나 행정 책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좀 폭넓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이렇게 은폐된 공간에 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다. 이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띤 토론 고맙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산 해양 신도시는 마산만이 가진 가치를 잘 살려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인공섬이 창원을 상징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려면 창원시와 시민들 그리고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KBS 창원방송 총국도 마산 해양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